안녕하세요. SC은행 투자전략가 홍동희 부장입니다. 이번 주 콕 집어드릴 글로벌 마켓뷰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 대 낙관의 대립 지속입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경제에 대한 시각이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좀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착륙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비관론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 없이도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연착륙을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각 역시도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지표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자료에서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기 지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살펴보시게 되면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고 이 서비스업 PMI는 서비스업 경기를 잘 대변을 하기 때문에 소비와 고용과 연계돼서 같이 보시는 지표로서 꼽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수치가 나오면서 여전히 미국의 경기 활동이 좀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는 반면에 최근 들어서 계속 우려가 더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모두 위축이 된 상황이고 특히 유럽에서 제조업을 담당하는 독일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공장 주문은 전년 대비 무려 11% 감소를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한 번 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인상을 좀 중단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영향 그리고 유로화나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조금씩 걱정이 약간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컨트리 가든 관련돼서 달러 이자채 지급이 결정이 되면서 약간의 불확실성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이 결국에는 증시의 반등 그리고 위안화 가치의 절상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모습이고요. 시장에서는 결국 좀 더 결정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단으로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유가 상승입니다. 유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금리 그리고 달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부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경기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과거에도 이 그림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 향후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우려까지 건드리는 것이 결국 경기의 불확실성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안에서는 좀 더 유가에 대한 질문을 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다뤄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87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또 유가 상승을 좀 크게 야기했던 부분이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기조 연장 결정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합산해서 일간 130만 배럴의 감산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인식이 됐지만 좀 더 불확실성을 키운 게 올해 연말까지의 기간 연장을 계속 가져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내에 공급 쪽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이 유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향후까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이렇게 감산에 나서는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80불 정도에서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의 재정균형 유가, 그러니까 손익분기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에
한해서는 가격 방어에 나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감산 대응이라든지 공급 조절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모든 기술적인 지표들이 대부분 이제 가매수 국면임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부담스럽지만 저희는 $88 수준에서 좀 상단 제한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레벨이 과거에도 한 2번 정도 상향 돌파 시도에 좀 실패했던 레벨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와 연계돼서 이번 주에는 또 소비자 물가지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같이 보시면서 물가 경계 심리가 완화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상으로 이번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 자산관리 정보 페이지 또는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